네, 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입문 강의 복습 세 번째 영상입니다. 파트 1에서는 회계 기초와 거래 기록, 부기업 회계, 재무상태 측정, 재무상태표, 경영성과의 계산, 손익계산서, 거래, 계정, 분기와 정기, 장부 여기까지 봤었고요. 파트 2에서는 결산인데 1장은 결산 개요고요. 결산의 의의와 절차. 결산의 절차는 결산 예비 절차, 다음에 결산 본 절차, 재무 보고서의 작성, 이런 절차가 있고요. 2장에서는 시사한표와 정산표가 나오는데, 먼저 시사한표의 개요를 보면은, 시사한표는 분계 및 정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 금액을 모아 정리한 표다. 시사한표는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작성하여 분계와 정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표이다. 회계 등식은 이제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거고요. 잔액 시사한표 등식을 보면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수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사한표의 종류에는 작성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작성하는 시점에 따른 분류가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작성 방법에 따른 분류는 계정 과목에 기재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서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짧으니까 좀 읽어보면은 합계 시산표는 모든 계정에 대하여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을 시산표의 차변에 기입하고 대변 합계액을 시산표의 대변에 기입하여 작성하는 일람표이다. 잔액 시산표는 모든 계정에 대하여 각 계정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을 각각 차변과 대변에 표시한다. 합계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하나로 결합한 시산표로 회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는 시산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성하는 시점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시산표는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그리고 마감 후 시산표, 다른 말로 2월 시산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수정 전 시산표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시산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반면에 수정 후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분계를 반영한 시산표를 뜻한다. 또한 각 계정을 마감한 후 마감 절차를 검증하고 재무상태표가 도출되는 시산표는 마감 후 시산표, 2월 시산표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시산표상의 오류가 있는데 시산표의 오류와 조사 방법이 있고 시산표상의 오류 유형이 있네요. 시산표의 오류와 조사 방법은 시간표상 오류의 발견 순서는 회계장부 작성 순서의 역순으로
시산표에서 원장으로, 원장에서 분계장으로 이런 순서로 장부를 검토한다. 그래서 시산표의 오류와 조사 방법. 첫 번째,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두 번째, 원장과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과 잔액이 정확하게 시산표에 이기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세 번째,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과 잔액을 검사한다. 네 번째, 분계장에서 원장에 전기할 때 전기의 누락, 전기 금액의 오기, 이중전기 등의 잘못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다섯 번째, 분계장에 기장된 분계 자체에 잘못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그래서 시산표상의 오류. 두 번째, 시산표상의 오류 유형에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는 차변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발견할 수 있고요.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에 전기를 누락한 경우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에 이중전기 또는 전기 금액의 오기, 계정 직계상의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는 6가지. 첫 번째, 어떤 거래를 이중으로 분계하거나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 발견할 수 없고요. 거래 전체의 분계가 누락되거나 전기가 누락된 경우 발견할 수 없고, 세 번째, 차변과 대변 모두 잘못된 금액을 분계하거나 전기한 경우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른 계정 과목과 같은 변에 분계나 전기한 경우 발견할 수 없고, 다섯 번째, 둘 이상의 오류가 우연히 서로 상계된 경우 발견할 수 없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 회계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 거래로 판단하여 분계 및 전기를 수행한 경우에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 이제 정산표. 정산표는 결산 과정을 하나의 표에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된 양식으로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를 집계하여 작성한다. 정산표 종류로는 12식, 8일식, 6일식 정산표가 있다. 12식 정산표는 수정전 시산표, 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로 구성되어 있고, 12식 정산표에서 수정후 시산표를 제외하면 8일식 정산표가 되고, 12식 정산표에서 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를 제외하면 6일식 정산표가 된다고 합니다. 결산식 기말 정리사항을 기입하기 전 수정전 시산표를 기초로 정리분계를 행하고 재무제표가 작성되며, 정산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회계장부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실무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2 결산에서 챕터 1이 결산 개요였고, 챕터 2가 시산표와 정산표였고요. 챕터 3 계정의 마감 및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장부의 마감이 있고 재무제표의 작성이 있네요. 장부의 마감을 보면, 의의는 기말 수정분기가 끝나고 모든 기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총 계정 원장과 기타의 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총 계정 원장의 마감은 특히 중요한데, 원장에 있는 계정의 변동을 단기와 차기의 변동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을 마감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총계정 원장의 구성 요소에는 명목 계정인 수입 비용 계정과 연구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있다. 명목 계정과 연구 계정은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마감 방법도 상이하다.
수익 비용 계정은 마감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단기의 수익이나 비용이 차기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각 계정의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여 그 해당 계정이 없어지기 전까지 회사의 장부에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기말 잔액을 2월하는 방식으로 마감한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수익 계정하고 비용 계정이죠.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 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에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을 처리합니다. 장부 마감의 의의를 받고요.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을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은 각 계정의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는 명목 계정이므로 각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 시 수익 계정 대변 잔액을 차변에, 비용 계정 차변 잔액을 대변에 각각 기입하고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여 해당 계정을 0으로 만든다. 수익 계정의 마감, 비용 계정의 마감. 필요하신 분은 교재를 통해서 상세히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세 번째, 집합 손익 계정의 마감을 보겠습니다. 모든 수익 계정 총수익과 모든 비용 계정 총비용을 대체한 집합 손익 계정에서 단기 순손익이 산출되고 단기 순손익은 자본 계정으로 대체된다. 단기 순이익도 있고요. 단기 순손실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인데 장부의 마감을 하고 있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실질 계정이므로 장부 마감도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이월하는 형식으로 마감한다. 마감 시 자산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생기므로 대변에 차기 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생기므로 차변에 차기 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하며 각 계정 차기의 정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으로 정기 2월로 표시한다. 자산 계정, 부채나 자본 계정, T자 계정 내용들이 있네요. 분계장과 보조부의 마감. 총계정 원장의 마감이 완료되면 분계장과 기타의 장부를 마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목차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이 있죠. 장부의 마감이 끝나면 기업은 후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전체 재무제표의 목차를 보면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기간 포괄손익 계산서가 있고, 기간 자동 변동표가 있고, 기간 현금 흐름표가 있고요.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말고 기타 기초 재무 상태표도 있네요. 전체 재무제표의 목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채권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만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세부 순서,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제목 및 중간 합계를 추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재무제표나 시산표, 정산표, 결산 이런 부분
앞으로 기본 강의에서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입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회계 원리에 이제 저는 복습을 하고 있었죠. 복습하는 과정에서 회계 원리의 목차나 아주 간단한 내용 정도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입문 강의에서는 이제 주로 문제풀이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 대한 목차하고 기본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입문 강의 복습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회계 원리의 영상은 이제 부록으로 계정 과목을 익히는, 쉽게 말해서 계정 과목의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계정 과목의 용어들을 기초 용어 영상처럼 한번 용어에 관한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회계원리 입문 강의 복습 3번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